공장에 들어가는 흔한 전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회사가 달 탐사 로켓의 심장이랑 또 지구의 인공 태양을 만드는 핵심 부품까지 만든다면 이거 믿어지시나요? 아하, 그쵸. 정말 기묘한 조합이죠. 오늘 바로 이 기묘한 조합의 주인공 비추로테크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현실과 또 원대한 미래,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담고 있는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독특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들이 막 얽혀 있어서 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그 구조를 하나씩 좀 해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한 첫 번째 조각, 비추로테크라는 상자 안에는 정확히 어떤 사업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크게 세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심장은 그룹 전체의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바로 전력기기 사업입니다. 아, 캐시카우? 네, 자회사인 비추로 EM이 담당하는데요. 한전 변전소나 대규모 공장에 들어가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진공 차단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전체 매출의 약 37%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반 사업이죠. 그러니까 전력망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제조업이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회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업은 이게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심장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지 사업입니다. 전지 사업이요? 네, 코스닥 상장사인 비추로 셀이 이끌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만드는 건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 건전지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스마트 계량기나 군용 무전기, 석유 시추 장비처럼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수년간 작동해야 하는 특수 리튬 1차 전지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오늘 우주나 핵융합 같은 첨단 기술 얘기를 잔뜩 할 줄 알았는데 회사의 주력 사업이 특수 배터리라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 심지어 매출의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렇게 잘하는 회사였나요? 잘하는 세 정도가 아니고요. 글로벌 탑 3에 드는 강자입니다. 프랑스의 사프트, 이스라엘의 타디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죠. 와.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서 한번 시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기기에 돈 잘 버는 배터리 사업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로테크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 우주랑 핵융합은 대체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게 세 번째 심장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장이자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는 특수사업, 바로 우주항공 및 핵융합 분야죠. 네네. 비추로테크 본사랑 최근에 상장한 자회사 비추로 넥스텍이 담당하는데요. 나로호, 누리호의 심장인 액체 로켓 엔진 연소기를 민간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또 인공태양, ITR의 핵심 부품도 공급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네. 매출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고작 7%요? 이야,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데 말이죠. 이게 뭐랄까, 성장 엔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또 무시하기엔 너무 상징적이고 이걸 뭐라고 봐야 할까요? 거의 로또에 가깝나요? 아니면 진짜 미래 성장 동력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현재로서는 잘 터지면 대박인 고성능 옵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옵션이군요. 네, 하지만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테마 이상입니다. 가령 우주항공 분야에서 누리호 엔진의 핵심인 연소기 기술은 국내에 경쟁자가 없어요. 아, 독점이군요. 그렇죠. 최대 고객사이자 파트너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협력하는 구조고요. 핵융합 분야에서도 다원시스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힙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우주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핵융합하면 다원시스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비추로테크는 이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직접 경쟁하는 관계예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전체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말하자면 완성차 업체 같은 곳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네. 반면에 비추로테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의 심장, 즉 연소기라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엔진 부품 전문 기업이죠. 애초에 뛰는 경기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가 아니라 엔진 속 피스톤 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회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다원시스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것도 역할이 나뉩니다. 핵융합은 1억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는 게 핵심 기술인데요. 네. 비추로테크는 그 플라즈마를 직접 견뎌내는 특수 진공 용기나 차폐블럭 같은 하드웨어 제작에 강점이 있고요. 반면에 다원시스는 그 플라즈마를 만들려고 강력한 전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원 장치 기술이 핵심이죠. 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혹은 제어 기술의 차이군요. 비슷합니다. 심지어 돈을 버는 본업도 달라요. 다원시스의 주력 매출원은 지하철 같은 전동차 제작이거든요.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각자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 확고한 거군요. 그럼 이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은 대체 누가 사가는 건가요? 고객사를 보면 안정성을 좀 엿볼 수 있을 텐데요. 고객 포트폴리오가 세 사업 모두 매우 안정적입니다. 전력기기는 한국전력이나 국가철도공단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건설의 대규모 플랜트가 주요 고객이고요. 그렇군요. 우주핵융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ITR 국제기구처럼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고객들이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배터리 사업 쪽은 고객사가 좀 다르겠네요. 네, 비추로셀은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스마트 계량기 1위 업체인 자일럼이나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 그리고 해외 유명 방산업체, 헬리버튼 같은 글로벌 석유 시추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전력기기 수요도 폭증하고 K방산 수출로 특수 배터리 수요도 늘고 이 모든 걸 감당할 생산 능력은 충분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생산 능력은 자회사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현금 창출원인 비추로세, 이 전지 사업의 당진 공장은 연 매출 3천억 원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3천억이요? 네, 현재 매출이 한 1,900억 수준이라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K방산 수출호조로 군용전지 라인은 지금 100% 가동 중이라서 이 부분은 증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어떤가요? 비츠로이엠의 안산 공장은 연간 한 1,5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 늘어나는 주문은 공장을 새로 짓기보다는 외주를 확대하거나 교대 근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주 핵융합 분야는 대량 생산보다는 기술력 자체가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분야는 몇 개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대단한 걸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아, 질적 성장이군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누리호보다 훨씬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에 필요한 100톤급 대형 엔진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하는 시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안정적인 사업에서 번 돈으로 비추러테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R&D가 진행 중인가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용 100톤급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100톤급? 네, 또 스페이스X처럼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데 필수적인 재점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꿈의 배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배터리 분야에서는 드론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 황전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죠. 오. 또 K방산과 연계된 차세대 군용 앰플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핵융합이나 전력기기 쪽은 어떤가요? 핵융합 분야에서는 ITEL의 핵심 부품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폐기에 쓰이던 육불화 환가스가 그 온실가스 문제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만 배 이상 높은 최악의 온실가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시작되고 있어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개폐기를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으니 이제 실질 성적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현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24년 말에 443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951억 원으로 114%나 급증했습니다. 114%요?
1년도 안 돼서 현금이 2배 이상 늘었다고요? 대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들어온 겁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업, 특히 이익률 높은 비츠로셀의 배터리 사업이 워낙 잘 돼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였고요. 둘째는 비주력 자회사였던 비추롬 1택 매각이 완료되면서 매각 대금이 들어온 영향이 큽니다. 아, 자산 매각이 있었군요. 네, 덕분에 재무 구조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부채 비율은 38%에 불과하고요. 보유 현금이 전체 빚보다 579억 원 더 많은 사실상의 무차입 경영 상태입니다. 수익성도 좋아졌다고요? 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9.3%나 증가했습니다. 오,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네요. 그렇죠. 이익률이 높은 배터리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의 체질 자체가 개선된 거죠.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수주잔고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1,58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최종 그림을 그려보죠. 이 기업의 매력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핵융합 사업을 하는 핵심 자회사 비츠로 넥스텍이 상장하면서 그 가치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 네. 비츠로테크가 이 회사의 지분 69%를 가진 최대 주주로서 그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역시 본업의 성장성이겠군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노후 전력망 교체로 인한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숨은 수혜주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 비츠로셀의 막강한 현금 창출력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K방산 호조로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죠. 장점은 확실하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자회사들의 성공 바로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바로 지주사 디스카운트입니다. 아, 들어본 용어네요. 핵심 자회사들이 이미 다 상장되어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엄마 회사인 비츠로테크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우주 사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비츠로 넥스텍을,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비츠로셀을 직접 사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여러 사업이 섞여 있는 모 회사는 오히려 가치를 할인받는 경향이 있죠. 이게 구조적인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회사 상장이라는 큰 이벤트가 끝났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IPO라는 큰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츠로 넥스테크 상장 직후에 보호예수 의무가 없었던 2대 주주 벤처캐피탈이 대규모 지분을 매도해서 주가에 부담을 준 사례도 있었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테마 자체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평범한 전기 부품 회사와 최첨단 우주 기업의 기묘한 동거. 이 조합이 천재적인 포트폴리오인지 아니면 그저 복잡해서 가치를 깎아먹는 구조인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츠로테크의 가치는 우주라는 테마 그 자체보다는 이미 상장된 자회사들의 가치를 얼마나 할인 없이 제대로 반영받고 남은 본업인 전력기기 사업의 성장을 스스로 증명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복잡한 구조의 할인을 뚫고 본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이 가진 개별 사업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 사업들을 담고 있는 구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여러분은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